지금부터 20분 안에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해볼게요. 얘들아 보자. 지금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쓰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A1 첫 번째 항이 5고 그 다음에 공차가 4일 때 AN과 SN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항과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을 공식화한 거를 좀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반 항부터 해볼게요. 몇 N? 까먹었어? 4N, 그쵸? 4N, 그치? 공차의 N, 공차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1차 함수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둘이 더해서 얘가 오도록. 그럼 뭐가 있으면 돼? 플러스 1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공식으로 이 모양을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2분의 N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저거의 2배니까 10 플러스 N-1에 곱하기 4에 중괄호 괄호씩 정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새로 알려준 이 공식으로 한번 바로 해볼게.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색깔 바꿔서 할게요. 먼저 이번은 2차야. 식이 2차식인데 얘의 개수를 얘기를 해볼 거야. 얘의 개수. 근데 얘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야. 공차의 절반. 그러면 2n 제곱이야.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 네모 n이 올 건데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첫째 항 나오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첫째 항이 뭐가 나오려면 여기 뭐 있으면 돼? 3n 있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SN을 구하는 더 빠른 방법을 알려준 거고 얘를 전개하는 과정을 생략한 공식이라고 그냥 보면 돼. 근데 일반 항은 사실은 원래 정석대로 쓰는 공식이랑 사실 큰 차이가 안 나. 근데 합 공식은 훨씬 간편하게 빠르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AN이 7N 플러스 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합공식을 바로 찾아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할 때도 이제 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공식을 우리가 안 쓴다고 하면은 우리가 AN은 A1 플러스 N-1에 D가 곱해진 이 형태에서 얘네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저기 써있는 저 공식에서 그 찾아낸 거를 다시 넣어갖고 SN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잘 적용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빨라져. 봐봐. 여기서 D가 얼마죠? 7이야. 그럼 우리 SN 구할 때 2차식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N제곱 앞에 개수에 뭐가 오면 돼? 2분의 7이 오면 되는 거야. 공차의 2분의 1.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괜찮지? 그치?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하면 뭐라고 했죠? 첫째 항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첫째 항 되면 돼. 그럼 우리 8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16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 2분의 몇 있으면 돼? 9n이 있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을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 수 있어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선 요거부터 좀 연습을 해봅시다. 1111번부터 1114번까지 네 문제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좋아. 노가다 해. 모르겠으면 공식 써. 그러니까 책에 있는 공식 아니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해.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서 한번 해보세요.
계산이 좀 들어온 게 좀 있어. 거듭제부터 하고 그러면 얘들아 봅시다. 이거 좀 같이 한번 얘기 바로 할게요. 이제 우리 1113번 같은 문제를 예를 들어 풀 거야. 그러면은 요걸 쓰던 이걸 쓰던 뭘 알아야 되냐면은 n이 몇 개인지 항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지? 근데 이 모양 자체가 항이 몇 개인지 찾기가 이렇게 아주 쉬운 모양은 아니잖아. 그럴 때는 항 개수를 바로 못 찾을 때는 무조건 일반항부터 시작하면 돼. 일반항부터 시작.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우리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여기 공차 몇이야?
4죠, 그쵸? 그러면은 4n의 첫째 항이 2니까 여기에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2가 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8일 때 n이 몇이냐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2 항은 40대니까 n 얼마? 10이야. 이거 10개야, 10개. 항 10개.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맞죠? 10번째까지의 합. 그러면은 봐봐 공차 4죠? 그럼 그거에 2분의 1 한 거 2n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맞죠? 그쵸? 그리고 얘랑 더해서 2가 나와야 돼. 여기 뭐야? 0이죠? 그쵸? 그러니까 답 200.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빠르게 못 찾을 때는 일반항을 이용하면 오히려 쉽다.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으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1114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13번이나 14번에 좀 걸려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좀 끊고 얘기를 좀 했고요. 선생님 지우고 다음 거 설명할 거거든? 그러니까 저거 뭐 해볼 사람은 14번 하고 있어. 아직 못한 사람들은 저 방식으로. 열심히 하고 14번에 나 할게. 공의 연사이잖아. 연사이니까 뒤에서 충분히 할 거니까 우선 칠판 보세요.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제 또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등차 수열의 합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모양이랑 모양이 달라. 여기 지금 상수항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치? 우리 할 때. 근데 상수항이 생긴 형태에 대한 그 수열의 해석을 할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얘들아 만약에 S0이란 말은 없지만 S0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N이 S0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0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 값을 0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알겠지? 이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에 n에다가 0을 넣으면 c라는 상수항이 나와버리죠. 그치?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오류야, 오류. 이 오류가 있는 식이야, 이 식 자체가.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조건이 붙어. 이 모양의 식이 나오면은 n은 2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무조건 n은 2부터 다루게 될 거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이 또 숫자를 넣어서 해석을 해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1, 5, 9, 13 이렇게 생긴 이제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수열의 합을 구하면은 SN은 공차가 얼마야? 4지, 그치? 여기에 2n 제곱이 올 거고 여기에 몇 n이 와야 돼? 마이너스 n이 와야 되는 거 이해되죠? 그쵸? 요렇게 만들면은 이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뒤에 상수항이 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잘 봐봐. 이 상수항이 붙은 거는 수열을 다 더하고 나서 6이 더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 우리가 만든 요 흰색으로 만든 규칙보다 6이 더 더해져 있고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규칙이 있는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에 상수항이 있다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항이 지금 계산하면 7이잖아.
그럼 이 7이라는 애는 수열을 규칙을 깨트리는 애니까 아예 수열에 넣어주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 있는 수열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그냥 규칙을 어긴 별도의 녀석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갑자기 3, 5, 7, 9, 11 이렇게 이제 수열을 갑자기 줘. 그러면 뒷부분은 그 뭐식이야? 수열을 유지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 지금 수열이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을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얘는 원래 1이었는데 몇을 더 계산을 한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을 계산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합 공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요렇게 요 수열로 SN을 구하고 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을 마지막에 상수항으로 붙여준 다음에 얘는 이 이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문제를 풀 때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규칙을 어겼어 따로 표시해 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해석을 하는 방식의 저 수열합 공식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결론 이거야. 여기에 상수항이 더해져 있는 형태의 수열의 합공식 모양이 나와 있으면 문제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요 상수항만큼 규칙을 어겼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지금 거기 이거는 책에 있냐? 거기 있다. 147쪽에 그 두 번째 개념 박스 보면은 거기 뭐라고 샬라샬라샬라 써있거든. 그거 읽고 잘 이해가 되면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무슨 소리지? 라고 싶으면은 요 예시만 써놔도 괜찮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 그 근처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봤을 때 이게 이 소리였지? 그때 걔가 그렇게 써들었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눈치챌 수 있게. 그래서 이거 선생님 지금 얘기를 하다 말하는데 일반항 표현할 때도 똑같대. 일반항 그냥 요 제 빼고 규칙 똑같이 표현한 다음에 2부터 적용돼 하고 첫째 항은 다시 따로 표현해 주면 돼. 알겠지? 된 사람은 메모 다 된 사람들은 147쪽 오른쪽 밑에 세 문제 있죠? 후석에 보고 봅시다. 하나만 더 하면 돼. 네, 1115번 같은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쓰면 조금 더 속도가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1116번도 마찬가지죠. 1117번도 예시가
실판 보세요. 실판 보세요. 요거 빨리 합시다. 보자. 얘들아 우선 제일 일반적인 형태야, 그렇지? 그러면은 얘들 여기 지금 n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공차가 얼마야? 2인 거죠, 그쵸?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몇이야? 5인 거죠, 그쵸? 우리 요거 알면은 일반항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A10은 A1 플러스 몇 D? 9D였죠, 그쵸? 아까? 기억나죠, 그쵸? 여기다가 요거 넣고 요거 넣어서 값 구하면 되겠죠?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해볼게. 이상한 형태. 봐봐. 얘들 얘는 우선은 공차가 얼마야? 2죠, 그쵸? 첫째 항이 얼마야?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지금 요거 없이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원래 어떤 수열이었냐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는 수열이야. 그래서 1, 3, 5, 7 요렇게 가는 수열이었던 건데 얘가 지금 무슨 의미냐면 첫째 항에 얘가 더해졌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얘가 지금 더해서 계산이 되어 있는 형태야. 그러면 일반항을 지금 우리가 찾는 중이거든. 그 일반항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플러스 2 무시하세요. 플러스 2 무시하고 그냥 일반항을 구해. 그러면은 AN은 공차 몇이죠? 2죠. 그러면 2N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 여기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3이 와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파란색만 갖고 일반항을 찾으라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얘는 2부터 적용돼. 2 이상부터. 근데 실제는 첫 번째 항이 이거를 어겼잖아요, 규칙을. 그러니까 봐봐. 이 규칙은 파란색이 만족하는 규칙이죠. 이 규칙은 파란색을 만족하는 규칙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근데 2부터 할 거니까 어차피 얘는 없어도 돼. 얘는 여기에 어긋나도 상관없는 거지. 2부터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첫째 항은 그러면은 얘를 실제로 계산한 1인 거야. 요렇게 써줘야 이게 답인 거야. 1117번의 답이 이거인 거야. 1117번 답을 쓸 때 요렇게 한 번에 요 표현을 다 써줘야지 일반항을 다 찾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저렇게 상수항이 달려있는 부분 해석을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하자. 해석을. 괜찮니? 조금 어렵죠? 20분에 끝낸다는 거고 20분이 지금 돼버렸는데 요거만 하면 끝나. 요거 그냥 뭐 몇 줄 쓰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얘들아 봅시다.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이것도 또 막 공식화해서 문제 풀 때 좀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 이것도 그냥 알고 있어. 보자. 요렇게 이제 뺄 거야. 무슨 말이냐면 1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랑 첫 번째 항부터 하나 적은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뺀다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빼면 여기 다 사라지죠, 그렇죠? 다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 AN만 남는 거죠.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면은 그게 바로 일반항을 뜻한다. 요걸 이제 우리가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 손에 있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빼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A10을 구한다라는 소리야. 요 문제에 이걸 적용을 해보면은 알겠지? A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온다는 뜻은 S10에서 S9를 빼면 S9을 빼면 와 큰일 났다. A10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게 있어.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은 요 공식을 활용할 때는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어. 왜냐면 1을 넣는 순간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요거는 좀 예, 어떤 조건으로 계속 우리가 쓰는 건데 아무튼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요. 보자. 예제 몇 개 보고 마무리하자. 이제. 네, 이제 어쨌든 항상 개념을 설명을 하면은 이제 적용하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들아 봅시다. 이거 할게요. 지금 우리 요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를 풀려면 K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지금 뭐 하는 문제냐면 선생님 문제를 좀 축약해서 써갖고 첫 번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거야. 근데 어떤 항이 K인 거야. 어떤 항이 K야 값이. 근데 그게 33이래. 이게 몇 번째 항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렇죠? 그랬을 때 A1부터 K까지 다 더하면 얼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K가 몇 번째 항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아까 선생님 얘기했었어. 몇 번째 항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는 무슨 식? 무슨 식이에요? 일반 항을 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몇 번째인지를 찾는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AN 는 공차가 2죠, 그쵸? 2n 첫 번째 항이 7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몇 있어야 돼? 플러스 5. 이게 33이란 소리야. 알아들었니? 무슨 말인지? 33에서 5 빼면 얼마야? 28 나누기 2는 14. K는 A14였던 거야. A14. 그러면 우리는 S14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 거야.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은 공차가 2니까 1 하고 n 제곱이니까 14의 제곱 맞죠? 그쵸? 그 다음에 1과 여기 있는 개수를 더했을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6n이네 그치? 그러면은 플러스 6 곱하기 14 이렇게 그냥 적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약분이 잘 돼서 계산이 쉬우면 사실은 원래 합 공식이거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적용해서 풀던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합공식을 한번 넣어볼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자. 우리 아까 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 풀었었죠? 두 수 사이에 n개의 수열을 넣었을 때 등차 수열이 된 거야 지금. 그런 말들을 선생님이 생략한 거야. 등차 수열이 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24가 된 거야 지금. 다 더했더니. 그러면 n은 몇이니? 했어? 풀이가 나왔어. 응.
맞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8 더하는 거 가져가면 맞는 것 같고 8이 의미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얘들 같이 볼게요. 7번 보세요. 이 문제가 그 선생님이 지금 계속 수업하면서 표현하는 그 공식으로만 자꾸 접근하지 말고 등차 수열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라고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속 물론 합하면서는 이제 공식 얘기까지만 아직 한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이제 그런 문제인데 공식으로 접근해도 당연히 풀 수 있어. 그렇지만 식이 되게 복잡해서 식만 세워볼게. 얘들 이거 지금 항이 몇 개인 거야? n 플러스 2개죠, 그렇죠? 그러면은 a n 플러스 2는 첫 번째 항인 마이너스 10 플러스 여기에서 1 줄어든 값이 여기 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n 플러스 1이 오고 곱하기 공차 얼마인지 몰라. 요시 일반 항식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얼마냐면 4야. 요 말 이해되니? 괜찮지, 그렇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2는 2분의 여기에 우리 아까 n이 곱해져 있었던 제일 바깥쪽에 여기에 n 플러스 2가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거 가로 중괄호로 할게. 그러면 첫 번째 항의 2배였어. 그럼 마이너스 20 플러스 여기에 원래 n-1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하나 줄어든 n 플러스 1이 와야 되고 곱하기 d를 해야 돼. 식 이해되지, 그치?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24가 나왔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열리. 요렇게 하면 이제 공식을 이용한 풀이야. 괜찮지, 그치? 그래서 풀면 돼. ND가 그냥 계산이 ND를 그냥 하나로 놓고 계산이 돼서 그렇게 막 아주 복잡한 식은 아닌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수열의 원리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봐봐. 이렇게 더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6이 몇 개 있으면 마이너스 24 돼? 4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4개라는 거는 2개 묶은 게 4개 있는 거니까 여기 한 총 몇 개 있다는 소리야? 8개 있다는 소리죠? 그럼 가운데 6개 있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의 그 좀 특징들을 이용해서. 근데 어쨌든 뭐 해설지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풀려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 뒤에 가면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열들이 나오는데 등차 수열은 조금 더 좀 단순한 형태라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가 확 좀 바뀌는 좀 파트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1, A2, A13까지 합이 52, A1, A2, A20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일 때 A1에서 A30까지 합을 구하세요. 근데 이 문제는 선생님 머리에서는 꼼수가 안 나오는 문제야. 이 문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그 공식 활용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거든. 봐봐. 지금 첫 번째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S13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S13이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2분의 여기가 13이 되는 거죠, 바깥쪽이. 그치? 그리고 바로 안에서 얘 2배야. 그럼 이 A1이 되는 거고, 여기 n-1이죠, 그쵸? 그럼 13이니까 12 곱하기 요 공차를 주는 게 아닌 거죠? 요렇게 해서 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S20은 똑같아. 2분의 20 곱하기 2A1의 19 곱하기 D, 이게 마이너스 60이다 해서 열립. 뭐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야. 괜찮지, 그치? 모양은 공식 그냥 때려 넣은 거야. 공식에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활용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 문제는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중복되는 게 많아서. 이거랑 들어갑니다. 같이 해볼까? 요거 풀고 수업 마치자. 맨 안에 있는 문제 선생님이 써놓은 거 있죠? 저거 한번 풀어보세요. 숙제 써놓을게. 우리 지금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마무리 문제를 빼고 왔는데 그거는 연휴 때 내줄게. 푼 사람 선생님 부르고 채점 받고 숙제하시면 돼요. 한 2, 3분 있다 다시 풀어보세요.
얘들아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하고 넘어갈 건데 뭐 대단한 문제도 아니고 막 중요한 문제도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은 그 뒤에 나오는 수열은 좀 둘째 치더라도 등차 수열은 여기서 내가 무슨 공식 써야 되지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야. 알겠지? 봐봐. 여기서 내가 뭘 알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자꾸 써봐. 의미는 아니까. 얘들아 S3이라는 건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세 번째까지 항이잖아. 그러면 좌변이 요거고 얘는 다섯 번째까지의 합인 거잖아. 그러면 A1, A2, A3, A4, A5까지의 항인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사라지니까 이게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쵸?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봐봐. 7에서 시작했어. 7에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커졌으면 이게 말이 되겠니? 안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라는 소리야. 그치? 근데 작아지고 있었는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넘어갈 때 얘랑 얘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야. 알아들었어? 음수 처음으로 나오는 거 몇 번째? 다섯 번째죠. 그쵸? 우리 수학했니 지금? 아니야. 완전 그냥 나열만 한 거야. 나열만. 수열이라는 말의 의미만 사용한 거야. 알아들었지? 그치? 만약에 이 문제가 1번까지만 푸는 거면 그냥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근데 2번 때문에 수식을 만들긴 해야 돼. 근데 아무튼 다섯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거고, 그럼 밑에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겠니? 다섯 번째부터 음수가 출현해. 네 번째까지 더한 게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S4 구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우리 식을 구하는 건 좀 해볼게. 그러면 A4와 A5의 합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쓸 건데, 봐봐. 얘는 이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A5는 요거 맞죠? 그럼 둘이 더해서 0이래. 그럼 얘가 지금 7이라는 거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얘네들 지금 14야. 그럼 이 항을 마이너스 14지? 7D는 마이너스 14니까 D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A1은 7이고. 요거 두 개 알면 끝 아니냐? 그치?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S4는 일반항부터 우리 일반항부터 구해봅시다. 일반항은 공차의 2분의 1이 여기로 와.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해서 7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여기 몇 n? 8n인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잘 봐. 선생님이 왜 일반항을 왜 썼냐면 이거 몇 차 함수? 모양이 2차 함수잖아. 최대값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일반항을 선생님이 일부러 만든 거야.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거에 최대값이네. 얘 꼭지점 x좌표 얼마니? 4. 그럼 n이 4일 때 아까 네 번째 항까지가 최대라고 했었죠? 그쵸? n이 4일 때가 최대값인 거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마지막 부분?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식에다가 n에다 그냥 4 넣어서 계산해도 돼.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들도 있어.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선생님이 숙제할 시간 줄 때가 많이 줄게요. 숙제할 시간.